정경심 동행대 교수가 오늘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8월 27일이었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의 일입니다. 자, 법원의 이런 어떤 결정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다음에 또 정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그 최고위원 차례로 연결할 계획인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으로 가겠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법원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망고의 진리가 네, 이번 이 정경심 교수의 이 구속을 통해서 밝혀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그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고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 이러면서 11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법원에 의해서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그 변호인단들은 뭐 누구나 이 방어권 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팩트와 관계없이 그런 주장을 항상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 하지만 법원에서는 전 증거 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려 이런 네. 것도 많은 어떤 고민들 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계속적으로 또 그 죄를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예.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음. 판단을 아마 법원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한해서 이제 구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구속이 불가피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뭐 국민들 또 일반 시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아마 또 그동안 6차례 정도 수사를 소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번이었죠. 네. 7번 네네. 했습니까? 항상 그, 그 어떤 언론상으로만 봐도 그 어떤 죄에 대해서 네.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 판단했을 때 죄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또한 너무 많다 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번 그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아마도 상식적으로 이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좀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상 그 조국 교수입니까? 네. 예, 그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라는 것이 이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그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교묘히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두고 과잉 수사다, 표적 수사다, 먼지털이 수사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원의 어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에 대한 이런 비판은 그 정당성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도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시민과 비교를 한다면은 네. 표적 수사, 과잉 수사는 말은 저는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밝혀진 아주 많은 혐의들이 온 국민적 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이번에도 조국 그 동생처럼 구속을 하지 않고 기각을 시켰다면은 네. 훨씬 더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혼란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국 전 장관, 지금 현재 조국 교수죠.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 동생과 또 그 부인과의 그 관련성,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아마 수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이 사모펀드 건은 민정수석 재직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자녀의 그 입시 비리 문제에 네. 대한 의혹, 그다음에 옹동 학원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네. 조국 전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 또는 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많은 시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 끝에 역시 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조국 교수의 그 거짓말들도 저는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국민들은 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해명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일반인들 같았으면은 조국 교수의 이러한 행위들 또 이런 혐의들이 있다면은 저는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지만 조국 교수에 대한 저는 발빠른 수사가 저는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다른 문제, 결이 좀 약간 다른 문제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엊그제 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 어떤 점을 제기를 했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명이 있기 전에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유시민 씨가 요즘에 왜 그렇게 튀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저는 그분을 참 좋게 봤는데요. 요즘 너무 지나칠 정도로 조국 교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사도 아니면서 네. 변론을 하고 있는지 네.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또 본인이 또 사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튀는 언행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발언 또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치적인 표적 수사를 입증하는 그 사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유시민 씨 스스로가 네. 이번에 이 조국 교수의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재직 중에 사모펀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펀드가 100몇십 건의 어떤 간국공사를 받았다 그런 언론에 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과연 민정수석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조국 교수의 딸,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고등학생이 SCI급 논문을 썼는데 제1저자가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과연 동의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한 애청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진행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자유한국당도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서 협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의원들도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은 저는 네. 그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페트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 방침은 어떻게 그러면 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마 나경원 대표의 그 개인의 네. 생각이고 입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의 공천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네. 그동안에 여야 정당이 사실 공천 과정에서 매우 불투명하고 매우 불공정한 예. 그런 공천 과정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저는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만큼이라도 공천 과정은 저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개혁적인 그런 공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위원님 지금 최고위원이시고요. 그 공천룰이 최종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게 상정해서 의결이 돼야 되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위원으로서 만약에 그 페트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최고위원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가산점에 대해서는 네. 아마 그 나경원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생각일 수 있지만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공천 과정은 어떤 그 후보를 내세워야만이 당선이 가능할지 네, 또 네. 국민적 영향에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그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판단할 문제지 어떤 특정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냥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네, 이해를 해도 되는 제가 거죠? 생각으로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그 공천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정당보다도 투명하고 예.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이제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 네.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엊그저께 그 의원들한테 그 조국 TF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창장 준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네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표창장 수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조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만약에 승리했다면 그것은 어떤 그 일부 특정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저는 국민들의 승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소 그러한 행위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칫 교만해 보인다 하는 점에서 저는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만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최고위원이었고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